1127번. 함수 활용이 나와요. 문제를 읽어보면 지면으로부터 10km까지는 100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0.6cm씩 내려간다고 한다. 지면의 기온이 12도일 때 기온이 마이너스 12도인 지점의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자, 문제를 한번 이해하고 가면, 자, 여기 지면이 있는데 10km까지는, 자, 여기가 10km라고 하면, 자, 10km는 미터로 10,000m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100m가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0.6도씩 내려간다. 그리고 지면의 기온이 지금 12도이다. 그럴 때 여기에 지면의 기온이 마이너스 12도인 이 지점은 몇 미터이냐? 얘를 x로 두면 되죠. 그래서 100m인 지점이 이제 0.6m다. 0.6도 내려간다. 그러면 100m마다 0.6도씩이 내려가면, 그럼 1m는 어떻게 되죠? 곱하기 100을 하면 60. 1m씩은 0.006도씩이 내려가게 되죠. 그럼 12도에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12도에서 빼주게 되죠. 빼기 1m당 xm당 곱하기 0.006.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2도가 되면 되겠죠. 얘를 계산을 하면 0.006x는 마이너스 24. 그래서 x는 24 곱하기 6분의 1000. x는 4000m. 답은 3번. (100도의) 물이 들어있는 비커를 실온에 둔 지 3분 후에 물의 온도는 95도였다고 한다. 이 비커를 실온에 둔 지 x분 후에 물의 온도를 y도라고 할 때 다음을 답하여라. 100도의 물이 들어있는 비커를, 자, 물에 비커가 100도가 들어있는데 3분이 지나고 나니까 95도가 됐어요. 그럴 때 이 비커를 실온에 둔 지 x분 후, 그래서 3분이 지나니까 5도가 이제 내려갔죠. 그럼 1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얘를 3으로 나눈 도만큼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비커를 실온에 둔 지 X분 후의 물의 온도 Y는 얘가 온도는 100도에서 시작을 하고 얘 빼기 얘가 X분당 곱하기 얘는 지금 마이너스를 앞에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y는 100 마이너스 3분의 5x.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1분으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x분으로 따져주면 되죠. 그래서 2번. 비커를 실온에 둔 지 45분 후에 물의 온도를 구하시오. y는 100분의 마이너스 5 곱하기 45분. 계산을 하면 25도. (1129번) 알코올 램프로 물을 데우면 5분마다 온도가 10도씩 올라가고 바닥에 내려놓으면 3분마다 온도가 3도씩 내려간다. 자, 물을 데우면 5분마다 10도씩이 올라가고 바닥에 내려놓으면 3분마다 온도가 3도씩 내려간다. 그럴 때 25도의 물을 75도까지 데웠다가 바닥에 내려놓아서 60도까지 식히는 데는 몇 분이 걸리는지 구하시오. 그래서 이 데우고 식힌 얘 시간이 총 몇 분이냐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얘도 역시 얘네를 1분 단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야 계산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식으로 만들면 5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2분, 2도씩 올라가고 얘는 3분당 3도씩 내려가니까 1도씩 내려간다. 그래서 1분당으로 계산을 만들어주고 25도에서 몇 분 동안 25도에서 더하기 1분당 x분당 2도씩 올라가는데 얘가 75도가 된 거죠. 그러면 데운 시간은 x는 얘가 넘어가면 50이 되고 25분이 되죠. 식힌 시간은 (75도에서) 빼기 x분을 하는데 분당 1도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빼주고 얘가 60도가 된 거죠. 여기 계산을 해주면 x는 75에서 60을 빼면
15분. 그래서 얘를 y로 뒀다고 하면 총 시키고 하는데 총 걸린 시간은 40분. (1030번) 1130번. 길이가 30cm인 양초에 불을 붙이면 4분마다 1cm씩 길이가 짧아진다고 한다. 이 양초의 길이가 전체 길이의 5분의 1이 되는 것은 불을 붙인 지 몇 분 후인가? 양초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30cm예요. 근데 불을 붙이면 4분마다 1cm씩 줄어들어요. 그럴 때 양초의 길이가 5분의 1이 되는 길이는 30에서 5분의 1. 그래서 6cm죠. 그러니까 식을 세우면 30cm에서 빼기 1분당 4분의 1cm씩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x분 곱하기 4분의 1씩이 줄어들어요. 몇 분당. 그래서 길이가 6cm가 될 때까지 몇 분이 걸리냐. 계산을 해주면 24가 되고 96분. 답은 5번. 아, 31번. 길이가 25cm인 용수철 저울이 있다. 이 용수철 저울에 10g의 물건을 달면 용수철의 길이가 27cm가 된다고 한다. 무게가 30g의 물건을 달았을 때 용수철의 길이는? 자,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25cm래요. 이 저울이 있는데 10g의 물건을 달면 용수철의 길이가 이만큼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27cm가 된대요. 그래서 30g의 물건을 달았을 때 용수철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얘는 10g당 얼만큼이 늘어난 거죠? 10g당 2cm가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30g일 때는 그냥 계산을 해보면 2cm, 2cm. 그래서 총 6cm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25에다가 6을 더한 31cm. 답은 2번. 32번. 길이가 12cm인 막대 모양의 얼음을 실온에 두면 3분마다 길이가 1cm씩 짧아진다고 한다.
자, 막대 모양의 길이가 12cm가 있는데 얘가 실온에 두면 3분마다 길이가 1cm씩 짧아져요. 그럼 얘도 역시 얘가 1분일 때를 생각하면 계산이 쉽겠죠. 1분일 때는 3분의 1cm씩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실온에 둔 지 x분 후 얼음 길이를 y라고 할 때 식을 세어보면 y는 전체 길이 12에서 빼기 x분이 지나면 x분마다 3분의 1씩 짧아진다. 식이 이렇게 되겠죠. 얘를 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y는 12-3x가 아니라 3분의 1x가 되죠. 1번 아니고 2번 얼음의 길이는 1분마다 3분의 1cm씩 짧아진다. 2분의 1이 아니죠. 3번 15분 후 얼음의 길이는 얘가 1번이 되고 얘가 2번이 되고 3번은 15분 후 얼음의 길이 그래서 12-15 곱하기 3분의 1은 7cm가 되는데 지금 5cm라고 하니까 틀렸죠. 얼음이 다 녹는데 걸리는 시간은 36분이다. 얼음이 다 녹는다. 그러면 y 얼음의 길이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얼음이 다 녹는 거 0으로 두고 12에서 x분 곱하기 3분의 1 계산을 해주면 x는 3분의 1 x는 12가 되고 36분이다. 그래서 맞죠. 4번이 맞고 그래서 얼음이 다 녹았을 때는 길이가 0cm가 된다. 그쵸? 그 다음 5번 얼음의 길이가 4cm가 되는 것은 실온에 둔 지 27분이다. 얼음이 길이가 4cm가 되는 것은 12에서 27분 했을 때 얘네 두 개가 같아야 되겠죠. 9를 빼면 얘가 3이 되니까 같지가 않죠. 그래서 얘도 아니에요. 실온에 둔 지 27분이 되는 게 아니죠. 실온에 둔 지 27분이 돼서 넣어보니까 길이가 3cm가 돼요. (1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탱크에 40리터의 물을 들어있다. 이 물탱크에 5분의 10리터의 비율로 물을 더 넣는다고 할 때 물탱크를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여기가 총 채울 수 있는 게 100리터짜리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탱크에 여기에 이만큼 한 이 정도 더 되겠죠. 40리터의 물이 이제 들어있대요. 그럴 때 물탱크에 여기다가 이제 5분의 10리터의 비율로 물을 더 채워 넣는다고 할 때
물탱크를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얘를 또 1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1분당은 나눠주면 2리터씩이 들어가게 되고,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는데 가득 채우는 시간은 1분당 X분당 2리터씩이 들어가는데 얘가 총 60리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 X는 30분, 그리고 식을 제대로 세우면 Y 값은 100리터가 돼야 되고, Y는 그 다음 40리터에서 더하기 X분에서 2리터씩을 더한 게 100리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답은 3번. (1034번) 1134번. 어떤 환자에게 0.6리터의 포도당을 매분 8ml씩 일정한 속도로 투여하였다. 오전 10시부터 투여하기 시작했을 때 포도당을 모두 투여한 시각은? 자, 총 0.6리터가 있다고 하니까 얘는 1000ml가 1ml니까 ml로 바꾸면 600ml가 되죠. 그래서 매분 1분당 문제에서 8ml씩을 이제 투여한대요. 그럴 때 모두 투여한 시각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600에서 X분 8X를 빼줘서 0이 되게 하던지 식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시각은 X는 계산을 하면 X는 600을 8로 나누면 75분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시각이 오전 10시에서 75분이 됐으니까 1시간 15분이 됐으니까 11시 15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1035번) 1135번. 물이 각각 20리터, 32리터씩 들어있는 A, B 두 물통이 있다. A, B 두 물통의 마개를 열면 각각 2분의 3리터, 6리터씩 물이 흘러나온다고 한다. 동시에 마개를 연 지 X분 후에 물통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Y리터라고 할 때 다음을 답하시오. 자, A가 20리터, 그 다음에 32리터, 이렇게 두 물통이 있는데 얘네 마개를 열면 각각 2분마다 3리터, 얘는 6리터의 물이 이제 빠져나간다. 동시에 마개를 연 지 X분 후에
남아있는 물통의 물의 양을 y 리터라고 할 때 다음에 답하시오. 자, 얘를 먼저 식을 쉽게 세우기 위해서 여기 얘를 1분으로 바꿔줘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리터씩, 얘는 마이너스 3리터씩이 1분마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1번. 물통 A, B에서 각각 물통에 각각 Y, X를 식으로 나타내죠. 남아있는 양을 Y라고 한다. 그럼 A부터 세어보면 남아있는 양은 Y는 전체 20리터에서 빼지죠. X분만큼. B는 Y에서 총 32리터에서 빠지죠. 1분마다 3리터씩 이제 X분. 얘는 이제 리터가 되는 거죠. X를 곱하면. 식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식은 이제 부호를 안 써줘. 이제 부호를 이제 안 쓰죠. 2번. A, B 두 물통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 같아지는 것은 몇 분 후인지 구하시오. 그래서 Y가 남아있는 물의 양인데 얘네가 같아지는 거는 20-2분의 3x와 32-3x가 같아지는 거가 몇 분 후냐. 계산을 해주면 2분의 3x 플러스 3x는 빼주면 12. 얘는 6이니까 빼면 2분의 3. 2분의 6이니까 빼면 2분의 3x 12. x는 그래서 8분 후. 8분 후가 되네요. 처음 36번. 길이와 모양이 같은 성냥개비로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을 한 방향으로 연결했을 때 정삼각형 10개를 만들려면 몇 개의 성냥개비가 필요한지 구하시오. 자, 여기 삼각형 한 개가 있을 때는 삼각형 3개가 있죠. 이렇게 삼각형이 3개가 있을 때는 얘가 3개가 있고 이렇게 여기다가 2개가 더 붙어지는 거고, 그리고 얘도 지금 여기다가 얘에다가 2개가 더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거에 2개씩이 붙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냥개비 몇 개가 필요한지 구하고 정삼각형이 10개 만들려면, 그러니까 식을 힌트를 이제 문제에서 얻어도 돼요. 그러니까 정삼각형 개수, 성냥개비 개수, 얘를 이제 가지고 식을 편하게 만드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얘를 1 플러스 2로 두고 얘를 1 플러스 2 플러스 2로 두고 1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로 두고 이렇게. 그러면 1 플러스 2n. 그래서 n은 삼각형의 개수가 되겠죠.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n.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n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개수가 2개니까 2, 4. 삼각형의 개수가 3개니까 3, 2,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세어보면 y는 그러면은 y는 삼각형의 개수가 아니라 n은 삼각형의 개수가 되고 y는 성량 개비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 n은 이제 여기다가 x로 넣어주면 함수식이 되죠. y는 1 플러스 2x가 돼요. 그래서 성량개비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정삼각형이 몇 개냐를 계산을 해주면 되고, 성량개비가 몇 개다 그러면 삼각형이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 구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정삼각형 10개를 만든다 그러면 x값이 10이 되니까 x가 10이 되니까 10을 대입을 해주면 y는 성량개비 개수는 1 플러스 2 곱하기 10 그래서 21개. (137번) 아래 그림과 같이 길이가 1인 빨대를 이용하여 정육각형을 만들 때 x단계의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y라고 하자. 다음에 답하시오. 1번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2번 9단계 도형의 둘레를 구하시오. 그래서 1단계를 보면 자 단계가 x단계고 그 다음 도형의 둘레 길이를 y라고 이제 놓을 때 1단계는 이제 도형의 둘레가 6이다. 2단계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는 5개에 5개 10개가 되죠. 3단계는 보니까 2단계가 있는데 거기에 4개가 더해진 거죠. 10 더하기 4. 4단계는 역시 요 끝에 10개는 그대로 있는데 요 4개가 하나가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4 더하기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3단계에서부터 규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일 때 4가 1개, 4단계일 때 4가 2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단계일 때 4가 1개. 그래서 얘가 10 더하기 4, 그 다음에 x단계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얘가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되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여기다가 1단계를 넣어볼게요. 1을 넣었더니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서 6이 되죠. 2단계를 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이제 10이 되고. 그래서 다 식이 맞죠? 계산이. 그래서 3단계부터 규칙이 생기는데 3단계에는 4가 1개 있으니까 얘가 곱하기 1이 되게끔 얘는 4 곱하기 2가 되게끔 얘 식을 만들어 준 거예요.
3 마이너스 2. 그래서 얘가 1번이 되고 2번은 9단계. 얘가 9단계다. y는 그래서 9에서 2를 빼면 7이 되고 28 그래서 38. 그래서 도형의 둘레는 9단계의 도형의 둘레는 38개. 138번. 어느 건물의 30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추어 서 있었을 때 지면으로부터 이 엘리베이터의 바닥의 높이가 90m이다. 이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서지 않고 30층에서 출발하여 초속 3m로 내려올 때 지면으로부터 엘리베이터의 바닥까지 높이가 48m인 순간은 출발한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 자, 30층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멈춰 있대요.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엘리베이터의 바닥까지의 높이가 여기까지의 높이가 90m이다.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서지 않고 30층에서 출발해서 바닥까지 초속 3m로 내려올 때 지면으로부터 엘리베이터의 바닥까지 높이가 여기의 높이가 48m인 순간은 몇 초냐? 를 물어보고 있죠. 엘리베이터가 여기까지 왔을 때의 시간,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시간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 얘는 지금 이제 거리로 생각을 하면 되고 전체 90에서 48이 되게끔 90에서 빼기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3m 초속 곱하기 시간 x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값을 구하면 3x는 90에서 48을 빼면 42 그래서 x는 14 또 14초 넘겨서 (39번) 지연이는 5km 단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분속 200m로 달리고 있다. 출발한 지 x분의 의 지연이의 위치에서 결승점까지 거리는 ykm라고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면 5km 마라톤 대회 자 5km 분속 200m로 달리고 있다. 그래서 출발한 지 x분 후에 지연이의 위치에서 결승점까지의 거리 그래서 지연이가 어느 정도 뛰었을 때 여기가 지연이 위치가 되겠죠. 지연이 위치에서 결승점까지 거리를 ykm라고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면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5km,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5km라고 하니까 지연이가 남은 요 y는 달린 거리만큼 5km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남은 거리는 y는 이제 남은 그 거리 y는 5km에서 빼기해서 달린 거리만큼을 빼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달린 거리는 분속,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시간을 x분으로 두면,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거리가 y가 km고 지금 얘는 분속이고 분속 미터고 200m고 전체 얘 길이는 5km예요. 그래서 단위를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단위를 바꿔줘야 되는데 킬로미터가 기준이 돼야 되니까 달린 거리는 이제 분속으로 따졌을 때는 얘가 분속으로 따졌을 때는 200m에 곱하기 x분이 되죠. 얘네가 지금 전체가 분 미터죠. 분분 미터죠. 그래서 200x가 되는데 이 200x를 여기 킬로미터에 맞춰 줘야 돼요. 그러면 1km가 1000m이기 때문에 얘를 킬로미터로 바꿔주면 0.2 x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달린 거리를 바로 여기다가 얘를 써주면은 안 되고 단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0.2x. 근데 얘를 찾아주면 4번. (140번) 현재 A 지점에 있는 태풍이 A 지점으로부터 700km 떨어진 B 지점을 향해 시속 35km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X 시간 후 태풍과 B 지점 사이의 거리를 Ykm라고 할 때 다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700m가 떨어져 있대요. 700km. 그리고 태풍이 A에서 B 방향으로 35km 시속으로 달리고 있대요. 이동하고 있대요. 그럴 때 X 시간 후 태풍과 B 지점 사이의 거리. 자, 여기가 태풍이 어느 정도에 오게 되면 요 남은 거리, B 지점과 남은 거리를 Y라고 하고 여기 지난 요 시간이 X 시간 후가 되겠죠. 태풍이 이만큼 이동한 시간만큼이 X 시간 후가 되겠죠. 그럴 땐 다음을 답하시오. Y를 X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요 거리는 Y는 전체 700에서 요 이동한 거리만큼을 빼주면 되죠.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되죠? 얘는 35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y는 700-35x. 2번. 태풍이 B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A 지점을 출발한 지 몇 시간 후냐? 그럼 B 지점은 어떻게 돼야 되죠? 0이 돼야 되겠죠. y가 남은 거리인데 남은 거리가 없어야 도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착을 한다라는 얘기는 y 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0은 700-35x. 계산하면 얘는 20시간 후 x 값은 20이 나와요. 41번. A, B 두 자동차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목포까지 가려고 한다. 자동차 A는 오후 12시, 자동차 B는 오후 1시 30분에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여 그래서 여기서 목포까지 가는데 자, A는 12시에 출발을 했고 B는 1시 30분에 출발을 했대요. 그래서 A는 시속 60km, B는 시속 80km로 달릴 때 B가 출발한 지 X시간 후에 X시간 후에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를 Ykm라고 한다. 자, 여기가 B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A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A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B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A와 B의 거리 X시간 후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를 Y라고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면 그래서 일단 A는 A가 움직인 거리는 일단 시간이 X시간 후 X에다가 1시간 30분을 더해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다가 1시간 30분을 더해줘야 되고 얘 곱하기 시속 60km가 되죠. 그래서 얘를 C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0.5가 되고 1.5 얘가 C가 되고 60km 거리는 계산을 하면 60x 플러스 15에서 6을 곱하면 4를 곱하면 60이 되고 90이 되죠. 그쵸? 그러면 90이 되고 얘가 거리는 A가 움직인 거리는 60x 플러스 90이 돼요. 그럼 B가 움직인 거리는 X 시간 후니까 X분 그다음 곱하기 80 속력 시간은 속력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80x죠. 그래서 얘네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얘의 관계식 그래서 y는 80x 마이너스 60x
플러스 90. 그래서 20x 플러스 90. 자, 이렇게 되기도 하고, y는 b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이제 x가 먼저 출발했으니까 90 마이너스 80x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사실 절대값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죠. 거리라고 하니까. x 플러스 90. 그래서 절대값. 근데 아마도 이제 얘가 좀 더 a가 먼저 움직였으니까 a가 더 앞서갈 테니까 얘로 계산하는 게 이제 더 이제 뭔가 거리가 양수로 나오겠죠. 답은 그래서 지문에서는 이제 보니까 3번이 있네요. 3번에서 얘가 있네요. 페이지 174쪽. 42번을 보면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가 꼭지점 A를 출발하여 변 AB를 따라 꼭지점 B까지 매초 0.5cm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사다리꼴 PBCD의 넓이가 50제곱cm가 되는 것은 P가 꼭지점 A를 출발한 지 몇 초 후인가?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넓이가 50제곱cm가 되게 하기 위해서 10에서 AP를 빼주고 얘가 이제 윗변의 길이가 되겠고, 그 다음 더하기 아랫변,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되고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한 게 50이 되겠죠. 사다리꼴의 넓이.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AP는 매초 0.5cm 그리고 초속이 얘가 되고 x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초가 되는 거죠. 얘 거리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0.5x가 돼요. 그러면 식을 다시 제대로 써보면 20 마이너스 0.5 곱하기 4는 50 80 이거 소수가 있으니까 계산을 하고 넘어가면 2가 되고, EX 그래서 EX는 30, 그래서 X는 15초. 답은 2번. 얘는 풀 수 있을 것 같고, 4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C는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 점 P가 꼭지점 B를 출발하여 변 BC를 따라 꼭지점 C까지 매초 초속 2cm씩 움직인다. 삼각형 APC의 넓이가 36제곱cm가 되는 것은 점 P가 꼭지점 B를 출발한 지 몇 초 후인가? 자, 얘도 역시 삼각형 넓이가 36제곱cm가 되는 거는 12
곱하기 얘 곱하기 그 다음 얘의 길이가 되겠죠. PC의 길이는 16에서 빼기 BP의 길이를 빼준 길이가 되겠죠. 그럼 이 BP의 길이는 초당 2cm씩 움직이고 시간은 모르니까 x초로 두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초 몇 초 후인가. 그래서 얘는 36에서 6 곱하기 16 마이너스 2x가 되죠. 16 마이너스 2x는 6이 되고 2x는 10, 그래서 x는 5. 그래서 답은 5번, 5초. 오른쪽 그림에서 점 P는 꼭지점 B를 출발하여 BC를 따라 꼭지점 C까지 몇 초? 3cm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점 P는 꼭지점 B를 따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점점점 B를 따라 출발하여 BC를 따라 꼭지점 C까지 몇 초 3cm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점 P가 출발한 지 x초 후에 삼각형 ABP와 DPC의 넓이 합을 y라고 할 때 다음에 답을 하시오.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BC를 따라 꼭지점 C를 따라 몇 초? 3cm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럼 지금 얘가 여기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BP가 이제 몇 초? 3cm의 속력으로 이제 x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PC의 길이는 16 마이너스 BP의 길이가 되겠죠. BP의 길이는 3x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6 마이너스 3x. 그래서 얘네를 이제 식으로 넣어주면 돼요. 넓이의 합을 y라고 하니까 y는,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 3x 밑변 곱하기 8.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1은 앞으로 빼줄게요. 얘는 16 마이너스 3x 곱하기 6이 되겠죠. 얘네를 정리해주면 y는 3x 플러스 48이 돼요. 계산을 해보면 얘를 그냥 넣어서 계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으니까 이 계산을 해주면 4, 3, 12x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 계산하면 3x 플러스 48. 2번. 점 P가 꼭지점 B를 출발한 지 몇 초 후에 삼각형 ABC와
ABP와 삼각형 DPC의 넓이 합이 60이 되냐? Y가 60이었으니까 식을 그대로 넣어주면 얘가 되겠죠? 그러면 3x는 12. 그래서 4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에서 점 P는 꼭지점 A를 출발하여 점 AD를 따라 꼭지점 D까지 3초에 1cm씩 움직이고 1초당은 3분의 1cm씩 움직이는 거죠. 점 Q는 꼭지점 B를 출발하여 점 BC를 따라 꼭지점 C까지 2초에 1cm씩 움직인다. 그러면 초당 2분의 1cm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점 P, Q가 동시에 출발한 지 몇 초 후에 삼각형 AQ, CQ의 넓이가 144제곱cm가 되는지 구하시오. 자, P는 A를 출발해서 움직이는 거고 Q는 꼭지점 B를 출발해서 움직이는 거고 둘 다 이쪽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그럼 이 사다리꼴 넓이는 자, AP의 길이 더하기 밑변은 QC인데 20cm에서 BQ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더하기 곱하기 16 곱하기 2분의 1 한 게 144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의 길이는 AP는 1초당 3분의 1cm씩 얘는 1초당 2분의 1cm씩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길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시간은 출발한 지 몇 초 후에 그래서 동시에 출발한다 그러죠. 시간을 x로 두면 얘는 길이가 3분의 1x 얘는 2분의 1x가 되겠죠. 그럼 얘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3분의 1x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20 곱하기 8 144 얘는 3이 6 그래서 6분의 5x가 되고 그래서 얘가 1 들어가고 64가 되니까 18 그래서 6분의 5x는 마이너스 2 여기 계산을 조금 실수를 했는데 여기가 빼줘야 되죠. 빼줘야 되니까 6분의 얘가 계산을 하면 6분의 2가 되고 얘는
6분의 2, 얘는 6분의 3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6분의 1. 그래서 x는 12가 되네요. 그래서 12초. (147번) 바다의 수면의 압력은 1기압이고 수압이 5m 깊어질 때마다 압력은 0.5기압씩 높아진다고 한다. 수심이 24m인 지점의 압력은 1기압이고 수심이 5m씩 깊어질 때마다. 자, 수면에서의 압력은 수면이 되는 데는 1기압이고 수심이 5m씩이 될 때마다 압력은 0.5기압씩 높아진다. 그럴 때 수심이 24m인 지점의 압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얘도 역시 1m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되죠. (1m일) 때는 얘가 2분의 1 플러스가 2분의 1씩 되는데 곱하기 5분의 1 그래서 10분의 1씩이 높아진다고 보면 되죠. 1m당. 자, 그러면 24m일 때 압력은 수면이 1기압이에요. 1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1m당 xm xm가 아니라 24m 24m에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얘의 압력은 계산을 해주면 그래서 5분의 17 얘를 계산하면 3.53 20이 되니까 54 21 그래서 3.4 답은 4번. 자, 49번. (1리터의) 휘발유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 이 자동차에 30리터의 휘발유를 넣고 Xkm를 달린 후에 남아있는 휘발유 양은 Y라고 할 때 다음에 답하시오. 자, 1리터를 넣으면 얘가 15km를 달린대요. 그래서 30km의 휘발유를 넣고 달리는데 그럼 30km에서 빠지겠죠. Xkm를 달린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기준이 Xkm니까 얘는 Xkm라고 했기 때문에 1km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1km씩에 15분의 1리터가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남은 휘발유 양 Y는 30리터에서 빠지겠죠.
xkm당 15x. 그래서 y는 30-15분의 1x가 되고 2번 110km를 달린 후에 남아있는 휘발유의 양 110km x가 킬로미터니까 30-15분의 1 210을 계산을 해주면 13에서 14를 빼면 16. 그래서 16m. (51번) 5시 30분을 가르치는 시계가 있다. 지금부터 x분 후의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y도라고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며 시계를 보면 자, 5시 30분이다. 그러면은 시계가 요 5시 정각에서 시작을 해서 약간 옆으로 좀 움직인 상태가 되겠죠. 그럴 때 얘가 x분에서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y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시간 여기에부터 시작을 해서 x분이 지난 다음에 얘네 두 사이의 각의 크기가 이제 y도가 된다. 자, 그러면 먼저 예전에 배웠던 내용 얘를 계산을 해보면 돼요. 60으로 전체가 360에서 나눠주면 되는데 분침은 그래서 1분당 6도씩 움직이고 시침은 1분당 0.5도씩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분침은 요 큰 바늘이 분침, 시침은 요 작은 바늘이 시침인데 시침은 1시간에 요 30도씩을 움직여요. 그쵸? 그래서 1분당에는 0.5도씩 움직이고 분침은 1시간당 360도를 도는데 1분으로 따지면 6도씩 움직이죠. 그러면 지금 요 사이의 각을 알아야 되는데 요 각을 왜 알아야 되죠? 지금 있는 각에서 몇 도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쵸?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30분이기 때문에 180도가 되는 여기 정각으로부터 180도가 되는 시각이 의 자리에 있을 거고 얘는 지금 30도예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요 시침이 움직인 각도만 알아내면 얘네 둘의 사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5시 30분일 때 두 사이의 각은 시침이 30분 동안 움직인 거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1분당 0.5씩 움직이니까 얘가 30분. 그래서 15도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의 각은 30도에서 15도를 뺀 15도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식을 세워보면 얘네 사이의 각은 이제 1분마다
자, 1분이 지나면 얘는 1분마다 6도씩이 움직이게 되고 얘는 1분마다 0.5씩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1분당 차이, 지금 문제에서 각의 사이, x분의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y라고 할 때 1분당 시침과 분침의 각의 크기는 빼주면 되죠. 6도에서 0.5도. 그래서 1분당씩 0.5도씩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얘네를 식을 정리를 해보면 y는 각의 차이는 처음에 시작은 15도가 차이가 나죠. 그런 다음에 x분이 지나고 나면 1분당 5.5도씩이 되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요 내용. 얘네가 1분당 각의 크기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앞에 1학년에 방정식 활용해서는 식의 문제에서 안 나왔던 내용이에요. 처음에 얘 시작이 각이 15도인 거는 얘네가 30도로 봤을 때 얘 시작에서 움직인 게 15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의 각의 차이는 15도. 그쵸? 그런 다음에 얘네가 1분당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얘는 처음 5시 30분일 때 각의 크기가 되고 얘네는 분당 각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각의 크기는 두 각의 그 크기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2분이 되면 여기에 곱하기 2, 3분이 되면 여기에 곱하기 3 차이가 나겠죠. 답은 5번. (152번) 오른쪽 그림은 길이가 30cm인 양초에 불을 붙인 지 x시간 후 남은 양초의 길이를 y라고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불을 붙인 지 몇 시간 후에 남은 양초 길이가 6cm가 되는가? 자, 6cm가 되는가? 그래서 길이가 y죠. 얘 길이는 먼저 그냥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가 주어졌으니까 식을 세우고 대입을 해주면 되죠. 식은 자, 기울기는 x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x가 5만큼 증가할 때 y는 마이너스 30까지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5분의 마이너스 30, 그래서 마이너스 6. 그래서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30인 그래프가 되고 y 값이 6cm가 되는 때는 6을 대입을 하면 20 마이너스 24 그래서 4. 그래서 x는 시간으로 단위가 됐으니까 4시간. 답은 4번.
53번. 오른쪽 그림은 어느 택배회사에서 무게가 Xkg인 물건의 배송 가격을 Y1이라고 할 때 X, Y의 사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1번. X, Y를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래프를 그대로 갖다가 읽으면 되죠. Y는, 자, 기울기는, 자, 보니까 여기가 3,000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이렇게 3,000원부터 시작한 거는 Y가 3,000원부터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X의 기울기는 X 값이 3만큼 증가할 때 Y 값은 3만큼 증가할 때 Y 값은 6천만큼 증가하죠. X 값이 3만큼 증가할 때 Y 값은 6천만큼 증가한다. 기울기는 2천이 되겠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그쵸? 그래서 사실 3,000원부터 시작한다는 얘는 그 X절편으로 생각을 해줘도 되겠네요. 그죠? 계산을 하면 정리를 하면 2000X 2번. 무게가 5kg인 물건의 배송 가격을 구하시오. 무게가 5kg. 그럼 X 값이 이제 킬로미터로 계산이 되니까 Y는 가격은 3,000 더하기 2,000원 곱하기 5. 그래서 10,000원이 되고 13,000원이 되네요. (154번) 오른쪽 그림은 물이 담긴 물통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X분 후에 물통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Y 리터라고 할 때 X분 후 Y 리터라고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얘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그래프 식을 세워주면 자, X 값이 플러스 60만큼 증가할 때 Y 값은 마이너스 5만큼 감소한다.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는 60분의 마이너스 5가 기울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1. 얘가 기울기죠. Y는 마이너스 12분의 1 X 플러스 5. 얘가 이 그래프의 식이 돼요. 1번. 처음 물통에 담긴 물의 양은 5리터이다. 그쵸? 처음에 5리터가 시작이 됐고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번. 1시간 후에 물통에 물이 남아있지 않는다. 그쵸? 60분이 되니까 물이 0리터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아있지 않다. 3번. 6분 후에 남아있는 물의 양. 그냥 대입을 해주면 되죠. 남아있는 물의 양은 4리터이다. 자, X가 이제 몇 분 후니까 Y는 12분의 1 곱하기 6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는 2분의 9 리터가 되네요. 그래서 4리터가 아니네요. 2분의 9리터다. 3번이 아니고 4번. 처음 물의 양의 절반만큼의 물이 남아있을 때는 30분 후이다. 30분 후 절반이 남아있을 때 계산을 해보면 되죠.
30분. 그럼 시간에 12분의 1 곱하기 30분. 얘가 이제 절반이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면 얘는 2분의 5, 얘는 10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2분의 5가 되네요. 그러면 처음에 5리터가 있었으니까 절반이면 2분의 5니까 4번은 맞죠? 그쵸? 맞고 5번 처음 18분 동안 흘러나온 물의 양은 3.5리터이다. 그럼 여기다 x에서 또 18분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5, 10 2분의 7 그래서 얘가 3.5리터인데 얘는 물이 남아있는 양. 근데 얘는 지금 흘러나온 양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전체 5리터에서 남아있는 양 3.5를 빼주면 흘러나온 양은 15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흘러나온 물의 양과 남아있는 양의 이제 차이. 그래서 5번도 아니고 남아있는 양은 15리터.